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그 뒤를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황급히 문을 여는 남성. 잠자코 있더니 내리는 여성을 따라붙습니다. 이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집 앞까지 뒤쫓아가 폭행하고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 남성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경찰에 연락을 받은 가해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오겠다고 말해 경찰은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출석할 경우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귀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가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범죄를 보면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 안에서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홀로 있는 여성을 노린 사건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조금 전 리포트에서 봤던 노원 폭행 사건이 지난 3일 자정쯤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하루 다음 날인 지난 4일 낮엔 한 남성이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가다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 기자, 아파트 같은 곳은 같이 사는 주민도 네. 많고요. CCTV도 많아요. 범죄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요즘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엘리베이터는 이젠 더 이상 안전한 공간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리 CCTV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촬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지 이걸 실시간으로 누가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여러 명의 경비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CCTV 모니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는 범죄를 막아내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또 하나, 최근 범죄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기도 의왕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낮 12시 반쯤, 그러니까 대낮에 발생을 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간대라는 건 이젠 없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하교 시간인 오후 2, 3시경에 범죄 노출 가능성이 있고요. 여성들,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엔 자신을 도와줄 가족이나 남편이 출타를 한 낮 시간대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범죄를 막아야죠.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범죄들은 성폭행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전문가들은 수감 중 교정 기능이 먼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방책으로는 지능형 CCTV의 설치도 검토해 볼 만한데요. 특정한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곧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지능형 CCTV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른 인프라도 병행돼서 구성이 돼야 되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감지가 되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행동 제지팀이 존재를 해야. 개인 차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너무 구석 쪽으로 서지 말고 비상벨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입구 쪽에 서는 것도 그런 습관을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성폭행할 의도였습니까? 유치장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탄 피의자는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엔 피해 여성에게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피해자분하고 피해자분 가족분들에게. 경찰에 검거된 이후 피의자는 피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폭행했다는 진술을 이어왔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 누가 탔는지를 계속 확인하다가 혼자 탄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와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여성을 노린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졌습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고 폐쇄회로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에 사는 한 20대 여성은 외출을 하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12층에서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더니 가까운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성은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이곳 10층에 내린 피의자는 여성을 끌고 이곳 계단 쪽으로 향하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비명소리라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묻지마 폭력이거나 성폭행일 수 있겠다. 주민의 신고로 피의자는 바로 검거됐지만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여성과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의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엘리베이터에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그걸 실행하려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 피의자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강간 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간 치상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